자, 제가 아까 3부에서 이 신라젠의 다단계 금융 사기로 12년을 선고받고 최대 피해가 한 2천억에서 1조까지 피해를 내고 피해자가 3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의 지금 이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의 핵심 측근으로 있던 여성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확인이 불가하니까 청와대가 확인을 해 주기 바란다는 거고. 자, 이 이철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보험 모집하듯이 수익 20%를 주겠다며 끌어들인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껏 조합으로 이렇게 허가받아 놓고 마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모양으로 가장해서 실제 회사 사원이 아닌 영업조직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지금 3,000명을 돌려서 1조에 가까운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호화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뿌렸는데 정치권에도 뿌리고요. 김창호도 그 돈을 6억 2,900만 원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시 여야 여기저기에 뿌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14년 9월 전성기라고 봐야 되죠. 자, 이 사람은 2010년에 국민창녀당 지역위원장으로 아까 3부에 찍힌 사진이 있었고 2011년에 정치에서의 그 펀드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아예 펀드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회사를 세우고 2014년 9월에 VIK로부터 신라젠이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VIK를 대상으로 전환사채와 우선주를 발행했고 한때 VIK가 신라젠의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VIK 투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고 유사수신 행위다라고 문제가 불거졌지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금감원이 2015년 2월에 VIK를 검찰에 고발했고 2015년 6월에는 전직 VIK 사원들이 VIK를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최대 주주인 VIK가 신라젠의 최대 주주가 2014년 9월 이후에 최대 주주였어요. 최대 주주가 유사수신 행위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신라젠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돼서 탈락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신라젠은 VIK 투자는 단순 투자고 문헌상을 포함해 주요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이제 VIK를 이렇게 견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때 검찰 수사에 내몰린 VIK도 돈이 필요했고 해서 지분 매각에 나섰고 이제 VIK가 지분을 팔면서 문헌상이가 신라젠 최대 주주에 올라서 갱년권이 안정되고 그래서 결국은 문헌상이가 지금 장악을 하는 신라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철은 국민창녀당의 초기 핵심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VIK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사실들을 다 덮었다는 거고요. 자, 이철이 대표를 할 때 비서이자 경영기획실의 대리로 있던 아까 3부에서 이야기한 여성이 지금 친문의원 핵심의 소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의전 담당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우리는 이걸 확신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1조가량 피해가 났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성은 참여당 초창기 멤버로 부부 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권이 망한 뒤 친노가 패족이라 하다가 유시민 등을 중심으로 당시 2010년 1월 17일 창당 선언을 했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노무현 정권 인사들 일부와 그리고 열린우리당 출신 일부가 주축이 되고 노사모들이 이렇게 많이 가세하면서 그전까지 이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노무현 정권 망한 뒤 패족이라고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조금 흔들리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대거 이렇게 나서려고 했고, 그러면서 경남 김해 선거에서 당시 야권 분열을 갖고 왔다 이래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웠지요. 자, 그리고 2011년 12월에 해체되었고, 그리고는 그 며칠 후에 민노당과 이렇게 합당해서 통진당이 되는데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틀이 이 정의당에도 이렇게 좀 남아 있지요. 아직도 정의당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앞장섰던 사람은 천호선이, 그리고 임창규, 이병환이, 그리고 문태룡, 그리고 권태홍 등의 인물들이 여기에 주로 가담을 했죠. 그래서 친노 신당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유시민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지만 광역에서 5명이 되고 다 실패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재보궐선거 등에 또 2011년에 재보궐선거 등에 후보를 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민노당과 합당의 길을 걸었고, 또 그래서 통진당이 되었다가 통진당이 깨어지고 나서 정의당 쪽으로 합류해서 아직도 정의당 안에는 이 인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이제 정의당이 만들어질 때쯤 발을 빼고 일찌감치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여기 국참당, 국민참여당에 이 여성이 부부 당원으로 참가를 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시민이 VIK와 신라젠에 다 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등장을 했다는 게 뭐 핵심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2014년 8월 20일 날 VIK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2015년 6월 18일 날 지지자 모임 주최 강연회를 했는데 이 강연회를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 VIK에서 좀 서포트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VIK가 신라젠에 이제 일대 주주로 있을 때 신라젠 항암제 기술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VIK 이철도 오고 유시민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철은 당시 국민참여당의 핵심 인사들과 매우 가까웠고요. 이철은 이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지역의 위원장을 지금 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 국참당이 돈이 모자랐으니까 이때 이제 이철이가 펀드 모금을 그 정당 안에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참당에서 상당히 맹활약을 해서 3개월 만에 8억 정도를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철이 이제 이 다단계 기법 기술을 가지고 이제 VIK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회사를
그 즈음에 만들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 기법이 좌파 쪽에서는 거의 롤 모델이 되었는데 이 방법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철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도 뭐 국참당 할 때는 돈도 별로 없고 가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가고 자녀도 이제 강남에 있는 세아고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좀 돈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철이가 한참 이제 뭡니까? 이 VIK로 돈들을 끌어들이는 시점하고 좀 맞아간다는데 뭐 그 이상의 말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자, 며칠 전에 그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VIK와 지금 유력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VIK 직원 강연에 정치인들이 참석한 사진을 제시하며 저도 이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짓에 유력 정치인들이 와서 다 세레모니를 했다. 사진에 얼마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분도 나오고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 한 변모 실장도 나오고 유시민 이사장도 나온다. 아주 심각하다. 이 사람이 신라젠에 연결된다. 신라젠이 항암제 행사를 할 때 유시민이 여기 또 간다. 저는 유시민이 이사장이 관련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진에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그 권력 배후를 파헤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철이 노사모 국참당부터 해서 열린우리당 이런 계열의 인물들과 인맥이 화려하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잘 알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라젠 설명회에 유시민이 참여했고 또 자기 회사 강연에 유시민을 시켰고 강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제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신라젠 있는 곳에 유시민도 같이 갔다라는 것은 뭐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또 이 VIK 이철이 지지자 모임 주최 강연회를 갖다가 서포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해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신라젠을 수사하면 VIK가 나오게 되고 VIK를 또 수사하면 유시민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지금 날린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철이 통진당하고 합당한 후에는 이제 그 국참당의 의정부 위원장이었으니까 통진당의 의정부 을에 출마하려고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참당에 이철이 합류하기 난 이후에 이제 당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뭐 3개월 만에 한 8억쯤 만들었다니까 이걸 보고 이거 되는 거다 생각해서 이제 VIK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19대 국회 지금이 20대니까 19대 국회 언제 열렸습니까? 2012년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19대 국회인데 이때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둘, 새누리당 의원 둘이 합동 주최로 크라우드 펀딩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이철이가 크라우드 펀딩에 패널로 갖고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한 사기꾼을 불러다가 패널로서 앉혀놓고 하면 이거는 여야의 이철이가 다 기름칠을 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수준의 사람이 국회 토론에 의원 초청으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홍보하고 다니니까 투자자들은 다 믿었고 그러고 난 이후 11개월 뒤인 2015년에 기소가 되었고 지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철 외에 VIK의 핵심 투자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
서울 강북 지역의 총괄 역할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철은 재판할 때마다 법무법인 H를 선임했는데 소속 변호사 전원이 민변 출신이고 임종석과 가까운 사람도 그 로펌에 있었고, 또 이철의 어떤 재판은 과거 이 통진당의 대표였던 한 여성의 남편이 변호를 맡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 빵빵했지요. 어쨌든 이철이가 갖다 댄 돈이 신라젠이 제네릭스를 인수하고 안정화되는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고요. 팩사백이 2013년에 임상 2상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VIK도 수상하고 또 제네릭스라는 2상도 통과하지 못한 실험 결과를 알면서 사들인 신라젠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VIK는 지금 사기꾼임이 밝혀졌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라젠이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품 논란에 휘말렸고 2017년 5월까지만 해도 만원대 초반이던 신라젠 주가가 이후 급상승해서 9월 25일 넉 달 만에 코스닥 시총 3위에 올랐고, 그래서 근데 2013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최고 많이 올랐을 때 누적 매출이 47억, 영업 손실이 372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은 한마디로 문 정권에 의해서 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라젠이 문헌상 2등이 다 팔아치우고 그 척근들도 다 팔아치워서 돈은 챙겼고, 결국 신라젠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돈이 제일 말랐을 때 이철이가 그 돈을 갖다 대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검찰이 지금 이 신라젠에 칼을 들이미니까 지금 유시민이 이철 VRK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등장한 겁니다.